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시장,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우리 시장과 똑같이 연동하진 않았지만, AI 하면서 올라가던 랠리가 뭔가 이제 약간 하나의 어떤, 종착점이라고 하긴 조금 섣부르긴 하나, 뭔가 이 뜨거운 랠리가 멈추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원래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를 땐 같이 안 오르는데 내릴 땐 같이 내립니다. 제가 이걸 강강약약이라 그러는데 강한 건 올라갈 때 계속 강하고 약한 건 또 못 올랐다고 해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계속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체감적으로도 사실 실적 차별화 장세에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우리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상 이 52주 최고가 지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오를 땐 못 올랐는데 내릴 때 또 같이 내려버리니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그냥 시장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고 제가 보는 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일 수 없어요.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코너가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마토에서는 항상, 종목 코너보다는 종목은 제가, TV 출연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냥 시황 뷰 위주로, 전체적인 전략적 뷰 정도는, 꾸준히 주 1회 정도는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는지 챙겨보실 테니, 제가 지금 보는 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많이 가면은 3천도 가능하다. 많이 오르면 3천도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910포인트 나왔습니다. 2910포인트. 3천을 갔냐, 못 갔냐, 이 라운드 넘버를 찍었냐, 못 찍었냐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거, 당분간 시장지수 더 올라가고 그 더 올라가는 흐름에서 반도체, 은행주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밸류업, 반도체, 자동차, 은행, 그리고 제가 삼성전기, LG전자 정도 같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선주 봐야 된다. 조선주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전력망, 방산, 요것만 하셔야 된다. 다들 기억하시죠? 요것만 올라간다. 다른 종목군들, 바이오가 있는데 제가 바이오를 강조를 많이 안 드렸어요. 코스닥에서 복병은 바이오 역할이었고요. 코스닥에서 복병은 분명히 바이오였습니다. 그건 제가 놓쳤고, 제가 실적 베이스가 아닌 거는 이야기를 잘 강하게 안 드려서, 하여튼 바이오는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내러티브형으로 살짝 움직임이 나왔고, 그 외에는 지금도 소외 중이고, 당분간도 크게 기대치가 없죠. 그 움직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건 거봐라 내 말이 맞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략은요, 내가 어떻게 기존에 보고 있었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응용 전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세 채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가 상단인데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최대로 그게 많이 가면은 이렇게 채널 상단까지 때리면은 펀더멘탈 상으로 3천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이건 가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지수가 간다고 해서 전방위적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업종을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시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시황 이코르 지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아닙니다. 시황은 여기에 시장의 상황이에요. 시황은 시장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상황이 지수만 있습니까? 훨씬 중요한 종목이나 업종의 움직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종목 업종의 비율을 보면 S&P도 S&P 500 사상 최고 사상 최고가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 코스닥 아니고 그죠?
이 지수 사상 최고가로 보면은 뭐 대단한 상승장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수가 뭐 5천, 3천을 가든 어떻든 지금 시장을 어떻게 계속 보고 있냐면, 제한적인 차별 장세다. 여전히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업종 섹터로 봤을 때 일부 소수 제한된 종목 섹터 안에서만 머무르는 유동성으로 그런 종목들만 시세가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양상이 이어질 것 같다. 이건 대체로 이런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박스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스장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 제한적인 차별 시세는 박스권 장의 현상인데, 이게 왜 지수를 끌어올리느냐? 그 제한적인 종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주,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상위권에 한 탑 20 정도의 종목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의 대표격인 2차전지가 탑랭커에 있으니까 시장지수 못 움직이는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들 대거 포진되어 있으니까 코스닥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소외되어 있으니까 우리 체감 엉망인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수익률은 이거 뭐 지수 보고 있으면 오히려 열받고 화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걸 거예요. 아니 오를 때 못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연중에 이렇게 몇 번씩 올라갈 때 다 소외됐는데, 그럼 내려올 때 같이 얻어맞아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 고민이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한 종목이 하락해서 소외돼서 완전히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시장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이 뭐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런 케이스는 저는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 지금 미국 시장에 나타난 조정, 잠깐 미국 시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미증시를 잠깐 보시면 많이 올랐죠. 예, 이거 보세요. 자, S&P 나스닥으로 봅시다. 나스닥을 이렇게 보면 조금 고개 숙였죠. 조금. 이제 고개 조금 숙였어요. 그러니 이게 까마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이걸 선을 한번 그어봐 드릴게요. 여기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중기적인 조정이 기술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여기 이 정도까지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60선 정도라고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지금 18,000 전후에 있는데 17,000 근방까지는 사실 중기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네, 중기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숨에 내려갈 거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시작됐죠. 4월 달부터 다시 현재 채널이 시작됐는데, 자, 여기 지금 아직 안 깨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제 많이 떨어져서 호들갑인데, 여기 채널 라인 사실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내일 미국 만기일이에요. 내일 미국 파생 만기 날이라서 그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좀 더 떨어지면은 지금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18,000이라고 봤을 때 17,000 정도까지도 룸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18,000 못 지키면 17,000이에요. 그럼 1000포인트니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 정도 더 빠질 수 있어요. 나스닥으로 보면. 이 18,000을 내일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아마 공방할 것 같은데, 18,000 밑으로 떨어지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엔비디아 발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늘 TSMC가 우리나라 장중에 실적도 예상치 대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나타난 미증시의 양상은 차익 매물 출회예요. 차익 매물 출회. 그래서 오늘 TSMC가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왔어도 반응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 않을 거예요, 반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반도체들이 어디까지 갈까를 다 긴장하고 있다가 일단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고가 매수세가 많이 안 붙어줄 거예요. 내일 미국이 옵션 만기일인데 미국 주식 옵션에 뭐 델타 해칭 같은 게 풀려버리면 위로 한번 팡 튈 수 있어요. 만기 날. 그거는 이제 변수예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랑 이 시황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느 쪽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이번 분기 실적부터는 반응이 약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2023년도 1분기부터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는 사실 기저효과가 사라지죠. 작년도 2분기부터는 엄청난 숫자를 찍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YOY 성장률로 보면 엔비디아도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주식이 보통 많이 올라가서 미래를 선반영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선반영해서 과열이 들어가면 그 YOY 성장률이 낮아지면 주식이 좀 쉬어갑니다.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YOY 성장률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는 게 바로 기술적 조정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을 멈추고 일시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이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실질적으로 외형이 성장하는 산업, 즉 구조적 성장 산업은 많이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하던 게 50만 원까지 갔다. 이게 비싼 게 아니고 그만큼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면,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여기서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이제 엔비디아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한 차례 가격 조정이 나와요. 왜냐면 피크아웃 걱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피크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익 매물과 경계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격 조정이에요. 그게 나오고 났을 때, 그럼 다음 분기에도 실적 봤을 때 성장률은 좀 낮아졌지만 기본적인 숫자 자체는 여전히 괜찮은 숫자를 찍어준다. 그럼 여기서 지지력이 형성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가고 여기서 추가 성장이 된다 그러면 다시 가는 거고, 아니네 더 성장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관련한 AI 관련 산업들은 이 궤적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가격 조정의 초입에. 그러면은 사실 좀 더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미국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테크주들 이렇게 조금 더 조정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빅테크 조정을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수급이 없어요. 우리는 외국인 수급 장세인데 외국인 쑥 빠져버리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빅테크 위주로,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 막 하다가 빅테크 바람 빠지니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지션이 약간 보수적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수급이 기관화 장세도 아니고 개인 수급 장세도 아니거든요. 외국인 장세거든요,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빠져버리니까 장이 그냥 수급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장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로 보면 급락 형태는 아니고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보통 뭐 바이더 딥이라고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쉴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 채널, 이 선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뭐 신용 경색 상황이나 뭐 금융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은 오픈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기술적 조정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죠. 미국발 조정이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수급을 보시면 자, 기관들은 어차피 뭐 지금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기관이 돈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요. 기관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채권 팔아먹고 있죠. 결국은 기관들의 자금은 연기금이거나 혹은 개인들의 펀드 자금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제일 열심히 캠페인하는 게 개인들한테 채권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해서 그 증권사들 스스로 뛰게 하고 있거든요.
개인성 자금, 기관에서 자금도 없지. 연기금 지금 주식 비중 막 확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성 자금들이 약하죠.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좋고 우리 돈 풀어줘가지고 지금 개인들의 유동성이 확 뜨겁게 타오르는 정도의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수급 구간이었는데 외국인이 매수가 약해지. 외국인 27조 샀나요 올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그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여기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죠. 그죠? 외국인들이 현물 팔고 있고 선물도 오늘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선물 쭉 사다가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좀 약해졌어요. 이러니까 장이 갑자기 바람이 확 빠져버리죠. 원래 체감은 별로였고 난이도 높은 장세였는데 심지어 시장까지 약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실 텐데 요 상황이 바로 안 끝난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스피는 그럼 어디 정도까지 지수는 열어놔야 되느냐?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미국 반등하고 이러면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저는 조금 더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이 지금 7월 말로 보면은 조금 더 지수로 봤을 때 조금 더 쉬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사실 이게 저도 현금 확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는 종목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지. 뭐 안 되는 거 뭐 실적주로 옮기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종목을 막 대거 현금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는 한 바 없어요. 저도. 지금도 저는 뭐 시황 때문에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종목들이 중요하고 종목별 대처를 하시면 된다는 쪽인데, 여튼 지수도 중요하니까 시장 지수로 봤을 때 강력한 재상승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좀 답답할 것 같다는 거죠, 시장이. 지수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는 속도나 강도를 전략을 짜실 때, 상방으로 에너지가 그렇게 기운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수 전략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지수 전략은 뭐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업종 종목들로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제가 업종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방송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그냥 제 큰 뷰를 쭉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HBM 관련해서 상승 많이 했죠. 지금 삼성전자의 HBM3 이 칩에 대한 콜 테스트 루머도 계속 있는데 대만에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사가 돌았는데도 반응이 없는데, 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거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시세에 연동하고 있죠. 이렇게 따지면은 하이닉스가 대추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단 채널에서 기술 조정에 들어갔어요.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기술 조정 들어가서 조금은 더 쉬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물린 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물린 겁니다. 그러면 반등시 매도가 돼야 됩니다. 왜? 요 채널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채널이 어디가 됩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 추세적으로 최하단은 18까지도 열 수가 있어요. 최하단 18만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하단입니다. 19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리스크가 이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보시라는 것이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삼성전자는 HBM3 이 칩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HBM3 이 칩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한다고 당장 HBM3 쪽에서 실적 엄청나게 찍힐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네, 수율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당장 그게 실적으로 크게 반영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기대감, 뭐 이번에 뭐 컨콜에서 오피셜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 빵 뛰면은 이것도 한번 팔았다가 기다려서 다시 잡아야죠.
아니면 이 선 깨질 때까지 그냥 중장기 롱으로 가셔도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왜냐? 반도체 메모리는 결국은 금리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하면 미국, 중국, 일본, 뭐 미국까지 다 IT 수요 증가되거든요. 그럼 메모리 사이클은 결국은 업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메모리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건 뭐 업황으로 보면 장기 롱텀 가셔도 돼요. 대응하실 거면은 반등시 매도 올라가면 좀 팔았다가 기다리고 시장이 좀 멈췄고 엔비디아 멈췄고 마이크로 멈췄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소부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걸립니다. 소부장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소부장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HBM 관련한 지금 시세거든요. 결국은 레거시 그 메모리 반도체의 완벽한 업사이클이 확인된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HBM 관련한 일부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으로만 국한된 시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또한 숫자가 생각보다 안 찍혀요. 테크윙 실적 보셨죠? 테크윙 그 관련 기업이라고 그렇게 좋은 시세 났는데 실적 까놓고 보니까 뭐 아직 아무도 안 나오네. 훅 급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을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재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의 이익 안정성이 약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소재부터 좋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평택 팹 자체가 지금 대부분 장비 발주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장비들은 단기 수요가 강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삼성의 전체적인 메모리 팹 자체가 돌아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소재가 들어가니까 소재단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 소부장은 소재부터 움직인다고 저는 보는데 그쪽 움직임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들도 사실 길게는 내년까지 가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중장기 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답답하시겠죠. 속 터질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근데 그거 계속 가져가시려면 좀 감소하고 당장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한 전환이 아니다. 오히려 반도체 IT의 전 세계 주도주였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조정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약한 한국의 반도체가 갑자기 들고 일어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좀 그런 시간적인 좀 여유를 두셔야 되고. 2차 전지는 그럼 갑자기 좋아지느냐? 오늘 에코프로 BM이 반등했죠. 에코프로 BM이 반등했는데 이거는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라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를 소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또 코로나 감염됐다고 하니까 이게 바이든이 건강상의 이유면은 재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바이든이 사퇴하면 다시 또 약간 박빙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 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그런 반격점을 기대하는 자리가 한 요만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그래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이런 자리들 넘어서 이렇게 추세 전환되려면 결국은 2차 전지의 실적 성장이 다시 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금리 조금 내려가고 될 게 아니니까. 자동차는 오히려 미국 금리 내리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뭐 6만 불씩 7만 불씩 5만 불씩 하는 자동차, 전기차, 그 중에서도 비싼 전기차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 판매 속도가 빨라지기도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이 갑자기 그렇게 대반격할 가능성은 좀 적어요. 2차 전지는 그나마 이제 뭐 트럼프 거의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악재가 사실상 오픈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 경직성이면 바이든 사태 정도가 나와준다면은 뭐 한번 반등하겠네. 예를 들어 18만 원 있는데 한 22만까지 한 2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거나 기다려 봄직한 거예요. 그 흐름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 업황 전환이나 이건 아닙니다. 그럼 전력망, 방산, 조선, 이쪽 어떻게 해야 되나? 차익 실현입니다. 제가 조선주 사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조선주가 HD 한국 조선해양인데, 예, 좋아요. 여전히 실적 좋고, 조선주 꺾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의 이 수급과 시장 분위기에서 이 정도, 이게 오버슈팅 채널로 오히려 두 채널 이렇게 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한번 팔아도 돼요. 이 정도면은 한번 챙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조정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또 사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사면은 잘못하면 물려요. 그리고 현대일렉 같은 거 저 전력망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꺾인다는 게 아닙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꺾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TF 출시됐죠. ETF 막 나왔잖아요. ETF 나오면 재수가 없어요. 개인들한테 전형적으로 물량 떠넘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딱 꺾였죠. 추세선 보세요. 딱 꺾였잖아요. 이게 단기 매도입니다. 당분간은 반등시 매도고 어디서 저점 만드는지 확인하셔야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쯤에서 이거 다시 가겠네 확인하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런 궤적이거든요. 주식은 조정 들어가면 그걸 굳이 많이 올라간 거 들고 버티기보다는 대응 한번 하고 지켜보다가 또 간다. 실적 좋은 애들이니까 결국은 실적 좋은 상태에서 매물 소화 잘하고 여전히 수출 데이터 같은 건 괜찮으면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망, 방산, 조선 단기 고점권이에요. 차익 실현했다가 한 15% 정도? 주도주 조정 많이 나오면 25% 나오고요. 작게 나오면 한 15% 나와요. 그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조정을 먼저 받았죠. 아모레퍼시픽 잠깐 봅시다. 대장이 아모레퍼시픽은 아닌데 화장품이 지금 업황 좋고 실적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다 좋은데도 이걸 안 사요. 왜? 선반영 아니야 이러는 거죠. 지금 좋은 산업이 별로 없는데 이 좋은 걸 왜 놓칩니까? 얘 조정 먼저 받았잖아요. 돌아 나오죠. 그럼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갈 수 있으니까 화장품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미리 먼저 조정 받아서 나쁘지 않다. 음식료도 마찬가지. 오히려 요 시장 조정 구간에서 음식료 화장품 역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전략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바이오주는 트럼프 시대에도 별로 피해가 없어요. 바이오주들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와요. 그냥 차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주요 업종 종목들 저는 이런 뷰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당분간은 별 재미없는 시장일 것 같은데 잘 커버하시고 살아남는 전략, 버텨내는 전략으로 이 구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